하겠습니다. 4교시로 진행이 될 건데 벌써 시간이 좀 오버가 되고 있네요. 우리 오늘 OT도 길게 하고 해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 쉽게 들리시죠, 여러분들? 뭐 어렵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조금씩 해서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실력이 올라갈 겁니다. 자, 이제 법률관계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법서를 이제 기본서를 딱 받으시면은 제일 처음 여러분들이 딱 맞닥뜨릴 첫 번째 법률 용어예요. 법률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관계가 뭐냐?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한대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인간의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률관계 말고 인간관계도 있거든요. 도덕, 관습, 종교 등 강제성이 없는 규범에서 규율되는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해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관계, 지인의 결혼식에 가면 축의금을 내야 되는 관계,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런 관계. 그런 관계는 강제성이 없는 관계거든요. 인간관계라고 하고 우리의 공부 대상이 아닌 것이 여기는. 법의 규율을 받는 관계, 법률관계를 우리 민법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 법률관계의 특징이 뭐냐? 인간관계하고 구별되는 특징은 다시 이 두 글자네요. 강제. 강제적으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 관습, 종교 등에 의해서 규율되는 인간관계하고는 확연히 구별이 된다. 강제, 금방 배우신 거잖아. 강제를 하되 스스로 강제하기 없기, 자력구제 금지, 국가구제 원칙, 국가를 통한 강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는 인간관계가 아니죠.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했다가 서로 싸워요. 여기는 법이 규율을 해야 되는 법률관계. 교통사 뭐야? 잠깐만요. 너무 이게 그럼 신호가 약간만 아까 전에 좀 오래 있었는데. 자, 법에 의해서 규율받는 관계 법률관계고, 그다음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하고 피해자 관계도 이것도 법률관계이죠. 근데 법률관계 특징이 법이 딱 개입되면 지위가 양분돼요. 조금 전에 제가 살짝 언급을 했는데 법이 개입되는 순간 둘 다 웃을 수는 없어요. 법에 의해서 누군가 한 명은 보호를 받게 돼요. 근데 법에 의해서 누군가 한 명은 구속받게 되는 지위가 딱 양분되는 거죠. 승패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때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다? 법에 의해서 구속받는다 할 때 이 구속은 쇠고랑 찼다 인신 구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거 하기 싫은데 그거 해야만 하는 거, 또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두 사람의 관계로 나타나는 바 전자의 지위,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자의 법적 지위를 권리라고 해요. 법에 의해서 구속받는 자의 법적 지위를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법이라고 하는 이 규범이 개입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그 소리예요. 누군가는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누군가는 구속받고. 법률관계는 그래서 권리와 의무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권리 의무 관계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권리하고 의무가 어떤 관계냐? 동전의 앞뒷면이네. 동전이 한 동전이에요. 권리란 동전 따로 있고 의무란 동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동전인데 앞면에는 권리, 뒷면에는 의무라고 적혀 있어서 어느 쪽에서 그거를 바라봤는지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 다를 뿐인 거예요. 권리와 의무는 상응한다는 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앞면만 봤거든요. 난 권리인 줄 알았지, 이 동전이. 근데 저쪽에서 상대방이 볼 때는 그게 의무이죠. 구속이죠. 나한테는 보호이지만.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결국은 동의어인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생략하자라는 거죠. 생략해가지고 권리 위주로 사상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권리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동의어예요. 법률관계, 권리 의무관계, 권리관계. 다 동의어들이고 법률관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매매계약을 했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 건물 가지고 매매계약을 한 거지. 자, 매매 이러면 여러분들 매매 이러면은 우리가 법을 배우기 전에는 매매 이러면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매매가 뭐예요? 이런 게 가벼운 질문이에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사고 파는 거죠. 사고 파는 거. 정확하게는 사고 파는 게 아니고 한자 순수로만 따지면 팔고 사는 거예요. 팔매 살매거든요. 이제 법을 배우기 전에는 사고 판다 이렇게 하시면 충분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용어 정확한 정의. 자, 어떻게 되냐? 매매의 정확한 개념은 563조 이렇게 나와요. 매매의 의라는 게 뜻 이 소리죠. 뜻. 매매의 정의. 매매란 무엇이냐? 매매는 계약이에요. 계약은 법에서 하는 약속을 말하는데 이 약속을 어떤 내용으로 약속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계약의 이름들이 제각각 다르거든요. 매매라는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두 사람이 만나서 약속을 하는데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해요. 약속했다는 소리예요. 이전하겠다고. 재산권이라고 돼 있고, 자, 하나씩 배워 나가야 됩니다. 재산권이 뭔지, 이전이 뭔지 오늘 이전 배울 거예요. 이전할 것을 약속을 하고 상대방이 대금이에요. 돈을 주겠다고 지급할 것을 약정해서 두 사람의 뜻이 딱 맞아떨어지고 합의가 되면 효력이 생긴대. 매매 효력이 발생한대. 이때 재산권 이전을 약속한 이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매도인. 대금 지급을 약속한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 매수인. 매도자, 매수자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민법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약간 어색해요.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부르세요. 민법 시간에는. 다른 시간에 뭐 다르게 하는 건 자유인데. 자, 매도인은 자, 매매 효력. 그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이 권리가 여기서 말하는 재산권이겠지. 이전을 하여야 하며, 이게 뭘까요? 재산권을 이전해 줄 뭐가 생긴다는 소리죠, 여러분들? 의무가 생기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을 지급할 뭐가 생긴다는 거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매매 효력이에요. 누구에게 의무가 생겼죠?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누구에게 의무가 생긴 거야? 둘 다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했으니까 자, 기지를 발휘해 보세요. 누구에게 권리가 생길까요?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둘 다에게 생기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둘 다 어떤 의미에서는 보호를 받고 둘 다 어떤 의미에서는 구속받는 거예요. 어떤 문제 가지고 문제가 터졌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올라가 보면 이게 권리 의무를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해놓았는데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매도인은 재산권 중에 이 건물의 소유권이라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잘 안 해주네. 등기 서류 넘겨줄 날짜가 됐는데 뭐 안 주고 뭐 이상한 핑계 대고 막 그러네. 그러면은 이 을은 저 갑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법적인 보호를 받는 자의 지위를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권리예요. 소유권 이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강제적으로 소유권 이전 받을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전해주기 싫어도 계약을 했으면 강제적으로 이전해주는 구속을 받게 되겠지. 구속받는 걸 뭐라 한다고 여러분들? 의무라고 했으니까 권리와 의무가 생겼지. 매수인에게는 소유권 이전 받을 권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 매도인에게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소유권 이전 문제 가지고는 이렇게 되는 거고, 혹시 매도인은 등기소를 딱 준비해서 싹싹하게 성실하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중도금 날짜 어기고 잔금 날짜 어기고. 그러면 이 대금 지급 문제 가지고 문제가 터지면 얘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 얘한테 뭐가 생기는 거죠? 권리. 얘는 강제적으로 돈을 이제 줘야 되거든요. 얘는 구속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금 지급의 문제에 있어서는 매도인에게는 권리가 생기고 매수인에게는 의무가 생기지. 표현해보면 대금 지급 청구권, 대금 지급 의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누가 의무자가 되는 계약일까? 정답은 둘 다. 누가 권리자가 되는 계약일까? 둘 다.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매매 계약을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데 이런 단어가 있어요. 법률 용어에 쌍무계약 이런 말이 있어요. 쌍무계약 대충 느낌이 탁 오지 않습니까? 쌍무할 때 쌍이 뭘 의미할까요? 쌍방을 얘기하죠. 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쌍방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쌍방이 다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그 소리예요. 반대말은 어떤 말이 있냐면 쌍무계약의 반대말에 이런 말도 있어요. 편무계약 이런 말도 있어요. 편은 조각 편자 아닙니까? 일방만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한쪽만 의무가 생기고 다른 쪽은 권리만 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계약도 있어요.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고 그런 것은 편무계약. 양쪽 다 채무를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뭐라고 하고? 쌍무계약.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 인간 사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쌍무가 많을 것 같아? 편무가 많을 것 같아? 쌍무가 압도적으로 많지. 그렇죠? 그게 공평하지 않나요? 서로 주고받는 거. 나만 주는 건 공평하지 않지. 거의 그런 계약은 잘 없어. 편무계약은 예를 들면은 증여계약은 편무계약이에요. 증여는 공짜로 주는 계약이거든. 근데 증여는 잘 안 하지 우리가. 부자지간이나 이렇게 부모 자식간이나 증여하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파는 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거네. 자, 그다음 교통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를 냈는데 손해배상을 안 해줘. 치료비를 안 물어주면은 아까처럼 소송을 통해서 집행을 통해서 강제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잖아. 법적 보호를 받으니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피해자에게 생기고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양쪽 다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가해자에게는 오로지 뭐만 생기죠? 의무. 피해자에게는 뭐만 생겨요? 권리만 생기는 그런 관계예요. 이런 것들을 법률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우리가 배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과 개인 사이 관계라면 사법관계라고 할까요? 공법관계라고 할까요? 사법관계라고 하고 국가하고 관계라면 무슨 관계 이렇게 표현할까요? 공법관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공법관계는 공법 시간에 배우시고 민법 시간에는 사법관계만 다루게 된다. 이렇게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갈게요. 권리. 자, 권리가 뭔지 본격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분류를 조금 해볼게요. 자, 아까 권리는 뭐라고 그랬는데 저 위에서 권리는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자의 법적 지위를 권리라고 했잖아요. 구속받는 자의 지위를 의무라고 하고. 근데 그건 약간 거칠게 정의를 내린 거고 이제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민법의 전통적인 통설적 견해는 이거예요. 이거 한자 좀 읽으시다. 요즘 젊은 분들은 또 한자를 워낙 안 하신 분들도 있어서 쉬운 한자도 못 읽을 수도 있는데 가늠이 안 돼서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됐나? 안 보여서 못 읽을 수도 있고 심의해서. 뭐라고 됐어요? 권리, 제가 적어드릴까? 법력, 이렇게요. 권리, 법력설. 설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견해, 다수설, 소수설, 견해를 얘기하고 권리는 법의 힘이다. 이게 통설이에요. 대부분의 민법 학자들은 권리는 법의 힘이다. 법이 인정한 힘이다. 좀 더 본격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면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향유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을 말한답니다. 법의 힘, 법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법력이다라고 합니다. 결국 법이라고 하는 그 규범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도덕 윤리하고 차이가 강제였잖아요. 강제할 수 있는 힘. 누구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통해서. 국가 강제 시스템은 2단계라고 했는데 기억나시나? 첫 번째가 뭐죠? 소송.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다? 집행. 권리를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뭐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소송할 수 있는 힘이에요. 소송해서 승소 판결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힘을 권리라고 해요. 소송과 집행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친구한테 축의금을 내라고 하는 거는 소송을 해서 이길 수가 없잖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권리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소송에서 이겨서 집행할 수 있으니까 권리인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권인 거예요. 권리. 소송과 집행할 수 있는 힘을 말하고 근데 그 권리를 분류를 이렇게 해요. 권리를 막 분류하는데 자, 권리는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재산권, 비재산권 힘의 작동 방식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죠.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형성권. 그 다음에 힘이 뻗쳐나가는 범위,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분류하기도 해요. 절대권, 상대권. 근데 우리 인문 강의에서 저의 목표, 제 목표가 뭐냐면은 물권, 채권 막 적혀 있잖아요. 이 물권, 채권의 감각이 여러분들한테 좀 생기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물권, 채권의 감만 익히고 들어가도 1월 달로 넘어가도 완전 대성공입니다. 물권하고 채권. 자, 얼마 전에 시험 쳤잖아요. 32회 시험. 그 시험에 많은 분들이 합격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고 하셨을 텐데 그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볼 때 이 물권, 채권의 정확한 개념과 본질을 이해하고 합격하신 분들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알고 가는 거죠. 대충 뭐 외워가지고 뭐 물권, 채권 읽고 뭐 흉내내가지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제가 정확한 개념을 전달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감을 한번 익혀보세요. 물권이 뭐고 채권이 뭔지. 오늘 여기 이 시간을 잘 들으면 살짝 감이 올라오거든요. 일단 이게 나누는 기준이 첫 번째 내용을 가지고 나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권리는 어떤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인정된 힘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힘을 행사해서 누리려고 하는 이익이 뭔지에 따라서 나온 거야. 그 이익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재산권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는 거죠. 재산권이라 그러고 경제적 가치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고 거래가 안 되는 권리들이 있어요. 인격권 이런 거, 명예권 이런 거요. 정조권 이런 거. 그런 것들은 그 자체가 돈하고 연결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인격권을 판다?
말이 안 되지. 소유권을 넘기고 전세권을 넘기고 이건 거래가 돼도 인격권을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이런 걸 비재산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중개사 시험 민법에서는 당연히 이쪽은 안 배워요. 인격, 우리가 무슨 인격을 연마할 일이 있습니까? 여기 와서. 그건 안 배우고 재산권을 배우는데 재산권의 양대 축이 이거하고 이거예요. 물권과 채권이에요. 양바퀴예요. 양수레바퀴예요. 둘 다 재산권인 거야. 재산권. 됐고 대충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권리는 힘이라 그랬잖아요. 힘이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권리는 4가지 권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힘이 작동 방식이에요. 청구하는 권리예요. 지배하는 권리예요. 죄송합니다. 발 거꾸로 읽었네. 지배하는 권리가 있고, 두 번째는 청구하는 권리가 있고, 항변하는 권리가 있고, 형성시키는 권리가 있는데, 물권은 지배하는 권리예요. 채권은 청구하는 권리예요. 나머지는 나중에 차차 하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어떤 권리는 권리 행사에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서 온 세상을 상대로, 그 대한민국 같으면 5천만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런 권리가 있어요. 절대적 권리예요.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어떤 권리는 아무한테나 막 붙잡고 행사하면 그 미쳤다는 소리 듣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정해져 있어서 오로지 그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상대적 권리라고 합니다. 근데 물권은 절대적이고요. 채권은 상대적이에요. 일단 이렇게 나눠놓고 요거에 좀 자세한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에 따른 분류해서요. 재산권과 비재산권. 비재산권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다루지 않아요. 우리가 배우지도 않을 건데, 자, 재산권은 그 이익이, 어떤 이익을 누리려고 힘을 행사하는 걸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힘을 행사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익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한마디로 돈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가지고 일반적으로 거래의 목적, 거래할 수 있는, 딴 사람에게 넘기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재산권이라 하고, 재산권에 속하는 대표적 권리로서 물권과 채권이 있다. 물권, 채권. 보겠습니다. 물권이 뭐냐? 물권의 물자는 물건을 의미하거든요. 뜻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예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권이 제1편 민법이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물권에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가 8개 나와요. 8개가 나와요. 8개 나오는데 8개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한 3가지만 여기 제가 예를 들어놨어요. 소유권, 이런 권리 들어보셨죠? 소유권.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세권. 들어보셨죠? 전세권도 들어보셨을 거고. 이것도 들어보셨나? 저당권 이런 거? 들어보실 거예요. 근저당 잡는다. 뭐 은행 가면 돈 빌리고 저당 잡는다. 저게 물권들이에요. 8개 다 말씀드리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8가지가 있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물권인데, 물권이고, 그 다음에 채권은 이제 말을 먼저 해놓고 가겠습니다.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말해요. 이게 채권입니다. 가령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돈 줘요, 매매대금 줘요라고 청구하는 대금 지급 청구권, 요거 채권이고요. 거꾸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소유권 넘겨줘요, 빨리 등기소 가서 등기해줘요 라고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권리, 이런 게 채권이에요. 그래서 물권, 채권 비교할 건데, 먼저 물권부터 먼저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물권 그림이에요. 물건, 사람이 물건, 토지, 건물, 자동차, 시계, 가방,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데, 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배. 자, 물건을 지배한다는 게 뭔 소리냐면,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용법대로 사용하고 그 물건 가지고 새로운 수익을,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팔아버리고 하는 것을 지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 8개가 있는데 왜 8개나 되냐? 8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물건들은요,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는 완전한 물건이 있어요. 뭘까요? 한번 골라보세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중에.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예를 들어서 갑이, 자, 이 건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건물의 주인이라고 해볼까요? 주인일 때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뭘까? 소유권이거든요. 소유권자는 이 건물에서 기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들어가서 자기가 있죠. 그게 사용이에요.
수익은 뭐냐? 어떤 물건에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는 걸 수익이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건물에서 수익이 생기죠? 임대를 놓으면 되지. 임대를 넣어서 월세를 받는 거죠. 소유자는 그것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소유자로서는요. 있지. 그럼 소유자는 이 집을 팔아버릴 수도 있을까요? 처분? 팔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사용수익 처분을 완전히 다 할 수 있는 완전한 물건을 소유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조문 나중에 확인할 건데 먼저 간만 익히고 합니다. 만약에 이 갑이 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전세권자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은 우리가 전세 산다 할 때 그 전세하고 살짝 다른 건데 차치하기로 하고, 아무튼 전세를 산다면 일단 자기 집이야 남의 집이야? 이 집은요 남의 집이네. 그럼 얘를 갑으로 잡으면 이 건물 소유자는 을로 다시 다른 사람 잡을게요. 상상해 보세요. 을이 집주인이에요. 그리고 갑은 이 건물에 전세권이 있는 거야. 2년 계약을 해서 전세금 3억 걸어놓고 2년 살기로 한 거야. 그럼 2년 동안 이 갑은 이 건물을 요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용할 수 있죠. 사용 가능해요. 수익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전세권자가 또 누군가에게 임대를 줘가지고 수익을 가져가는 거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뭐 됐어요. 그건 나중에 차차 배우시고 하면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전세권자가 자기 집도 아닌데 이거 팔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뭐만 할 수 있는 거죠? 사용과 수익만 할 수 있지 뭐는 못한다? 처분은 못하죠. 완전해요? 뭔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인 물건이에요. 이렇게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만 할 수 있는데 처분은 못하는 물건을 사용의 용자하고 수익의 익자를 붙여가지고 용익 물건이라 그래. 그런 게 세 가지인 거야. 남의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은 할 수 있는데 빌려서 자기 거 아니니까 처분은 못하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에 전세권 예를 든 거고.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고. 저당권. 자, 갑이 이 건물에 저당권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저당권은 감도 좀 없을 수도 있는데, 저당권은 뭐 하는 권리냐면, 저당권이 있으면 이 집에 들어가서 살까? 저당권자가? 안 살아요. 못 살아요. 못 들어가요. 집주인이 그대로 살아요. 저당권자는 사용 못 해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임대를 놓아서 자기들이 월세를 받는다? 저당권자들이 못 합니다. 안 됩니다. 그것도 못 합니다. 근데 저당권자는 저당 잡혀 있는 건물을 뭐 할 수 있냐면,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어요. 팔아버릴 수 있어요. 남의 집을 쓰지도 않는데 팔 거야. 왜 팔까? 왜 팔까요? 근데 남의 집을 돈을 안 갚으니까. 돈을 안 갚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라는 건데, 이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은 채권하고 필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채권의 존재를 떠나서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요 갑이 요 을에게 돈을 빌려준 거야.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채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돈 받을 권리를 확실하게 돈을 받으려고 담보 물권을 하나 잡아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돈 갚으세요 라고 했는데 채무자가 돈 안 갚잖아요. 1억 원을. 채무불이행이라 그래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건물을 바로 뭐 해버린다는 거죠, 얘가? 처분을 해요. 처분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처분하는 게 아니고 국가를 통해서 처분하지.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처분할 때 형태가, 여러분들? 경매예요. 경매 신청.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저당물이라 그래요. 저당 잡혀 있는 물건을 저당물 이렇게 얘기해요. 저당물을 뭐 할 권리가 있다는 거지? 경매로 팔아버릴 수 있어. 돈을 안 갚으면. 그럼 국가가 팔아버리는 거지, 저거를. 팔면은 아까 이 물건이 3억에 팔렸어. 뭐라 그러더라? 물건이 돈으로 바뀌는 걸 아까 전에 두 글자로? 환가, 세 글자로. 현금화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마지막 절차가 뭐였어요? 배당 절차 있었죠. 그러니까 얘한테 돈 1억 원을 못 갚아가지고 집이 경매당할 지경이면 다른 채권자들도 있을까 없을까? 얘한테 빚쟁이들이. 있어도 저당권자는 이 저당물을 경매했을 때 핵심적인 게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어요.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받는다니까? 다른 채권자들은 하이엔하고 얘는 사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돈을 싹 받아버리는 거죠. 저걸 팔아가지고. 그런 저당권이라는 권리예요. 저당권. 그래서 요거 대충 요렇게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8개 물건이 있다는 건데요. 자, 밑에 제가 조문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지금 대충 감을 보셨는데 제가 제일 많이 예를 들 3가지만 샘플로 가져왔어. 그냥 여기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있죠. 보세요. 소유권의 내용. 자, 물권의 내용은 법에 딱딱 정해져 있어. 물권 법정주의.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니까 완전한 퍼펙트한 물권이지. 완벽한 지배권이에요. 그 다음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딱 걸어놓고 지급하고 남의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점유, 넘겨받아서 용도에 좇아서 뭐 한다고 돼 있나요?
사용하고 수익한다. 용익 물건이지. 뭐는 못하고 기본적으로. 처분은 못하지. 남의 집을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되지. 나중에 더 배우시면 처분 힘도 있어요. 그 나중에 얘기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100% 채권자입니다. 돈 받을 채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남의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자기의 채권을, 여기 핵심이 나왔는데 뭐죠? 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대. 그 저당물, 저당 토지, 저당 건물을 통해서 우선 면제 받으려면 무슨 힘이 있어야 될까요? 그 물건을 돈으로 바꿔버리는 힘, 처분의 힘이 있어야 되고,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 조문에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조문에 나와 있거든요. 이걸 경매 처분은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을 해가지고 돈으로 바꾸어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면제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저당권이에요. 이렇게 해서 물건들이야. 이렇게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 물건이라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물건은 그렇고 채권을 볼게요. 채권. 자, 물건하고 채권은 딱 그림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이게 물건 설명하는 그림이거든요. 이건 채권 설명하는 그림이야. 아주 본질적으로 확 차이가 나는 지점이 있죠. 한번 판단해 보세요. 뭐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물건하고 채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쉽게 대답하시면 돼.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는 사람이 몇 명 있죠? 물건 얘기할 때. 이 그림 속에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한 명밖에 없죠. 반대편에 사람이 있어요? 물건이 있어요? 물건, 이게 사람이에요? 물건이지. 그래서 질문의 의도를 잘 보세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사람과 물건 사이의 권리관계예요. 물건은. 여기 사람 몇 명 등장했어요? 2명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을 얘기하려면 무조건 누구 몇 명 있어야 된다고요? 2명. 누구하고 누구? 채권자, 채무자. 채권을 얘기하는데 사람 한 명 딱 등장해갖고 채권 얘기해? 그거는 약간 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채권은 무조건 2사람 등장해야 돼. 사람과 사람 사이 권리관계거든요. 뜻은 뭐냐? 자, 어떤 사람을 채권자라 그래요. 다른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채무자라 그래요. 일정한 행위,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갑이 을에게 뭘 해줘라고 청구하는 걸 채권이라 그래요.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의무를 지닌 사람을 채무자라고 해요. 그리고 채무자가 해야 될 행위 있죠. 그 어떤 특정 행위를 어렵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급부라 그래요. 급부라고 해요. 그 무슨 행위를 요구하느냐? 뭘 해달라고 하는 거냐 도대체? 뭘 해달라고 하는 거냐면 무한대로 존재합니다. 그냥 뭐 하여튼 계약한 대로 네가 이거 소유권 남겨준다 그랬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돈 준다고 그랬지? 대금 지급 청구권. 너 건물 지어준다 그랬지? 건물 신축 청구권. 그 다음에 너 빌리돈 갚는다고 했지? 대여금 반환 청구권. 온갖 청구권들, 어떤 특정 행위를 청구하는 것들은 모조리 다 채권인 거예요. 채권이에요. 가령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무슨 행위를 요구할 수 있냐면 너 나한테 돈 준다 그랬지? 대금을 지급하는 건 사람의 행위예요. 대금 지급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이거 채권이고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너 나한테 소유권 이전해 준다고 그랬지? 이것도 사람의 행위거든. 소유권 이전의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이게 채권인 거예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자, 이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행위는 너무너무 다양하다. 계약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자, 밑에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갑소유 건물. 자, 갑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방금 보셨어. 소유권은 채권이 아니라 뭐죠, 이게? 물건이지. 물건을, 이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요 갑하고 요 을하고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한 거지. 아까 뭐라고 돼 있었느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뭐 해주겠다고 약정한다고 그랬죠? 이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뭐 한다고? 대금을, 요 돈을요, 뭐 하겠다고?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거예요. 약정을 했어. 그래서 둘이 딱 3억 오케이 한 거죠. 그럼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야. 그럼 효력이 뭐냐면은 얘는 약속대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뭐가 생기죠? 의무. 얘는 약속대로 뭐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겨요. 그걸 이제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앞뒷면이니까 의무를 권리로 한번 표현해보자 이거지.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잖아요. 매매 계약을 해서 얘가 돈을 싹 줬어. 매매 대금 오늘 싹 주고 이 집을 넘겨받아서 이 집에 들어와 있게 인도받아서 점유를 해요.
그러면 얘가 소유자가 되느냐?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나라 법제도는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이 실제로 매수인에게 이전되어서 애가 소유자가 되려면 계약서 들고 등기소 가서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백날 계약해봤자 돈 다 주고 이 집에서 10년째 살아도 등기소 가서 등기 안 하면 이 집 주인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안 된 겁니다.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그런데 아직 등기 안 했어. 우리 계약만 했지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아니, 아직 미자를 써서 뭐라고 한다? 미등기라 그래요. 미등기면 얘는 이 건물의 소유자이다, 소유자가 아니다.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지. 소유권은 저기 있어. 매도인 거 아직도. 얘가 집주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소유권은 취득을 못했지만 생각해봐요. 계약을 했으니 이거는 여러분들 인간관계인가요? 법률관계인가요? 계약을 했으면요. 법률관계고. 그럼 법이 개입을 받아서 강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얘는 계약만으로도 뭔가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을에게는 있지. 소유권이 넘어오진 않아서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안 생겼지만 다른 권리가 생겼어. 어떤 권리냐? 당신 나한테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셨죠. 약속대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시죠라고 뭐 하는 권리가 생긴 거죠? 청구하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이게 채권인 거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채권자가 매수인이 채무자 특정인 저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이게 급부인 거야. 급부. 말하자면 요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요게 채권이지. 얘한테만 채권이 생긴 거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얘한테 당신 나한테 대금 준다고 그랬지? 그럼 대금 지급해줘요 라고 청구하는 권리, 요것도 뭐라는 거죠? 채권이죠. 자, 그럼 질문. 매매 계약을 딱 체결하면은 매도인하고 매수인 중에 누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림 속에 답이 있네. 그냥 보고 눈이 있으면 보고 답하시면 돼. 누가 채권자가 되는 거야? 둘 다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둘 다 채권자잖아. 그리고 채권 채무는 동전의 앞뒷면 권리와 의무는 똑같은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볼까?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하고 매수인 중에 누가 채무자가 되는 걸까요? 둘 다예요. 둘 다인 거야. 둘 다 채권자고 둘 다 채무자가 되는 계약이어서 아까 뭔 계약이라고 그랬죠? 쌍무 계약이라고 하는 거야. 채무가 다를 뿐이지. 얘 채무 한번 말해보세요. 한번 표현해보세요. 여기 있는 대로. 소유권 이전해줄 채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의무, 채무 같이 섞었으면 돼요. 얘는 무슨 채무죠? 여러분들? 대금 지급 채무. 얘는 소유권 이전 채무자고 얘는 대금 지급 채무자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의 고정관념 하나 탁 깨고 알을 깨고 나와야 돼. 어떤 고정관념이냐? 채권 다 들으면 저한테는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은 법이 어느 정도 알게 되어가지고 그 틀린 생각을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그렇게 됐는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법 모르는 시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제 법 하나도 몰랐고 제 법대 나온 게 아니고 제가 공대 나왔어요. 제가 기공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법 하나도 모르는 시절이 있었어요. 아예 여러분들만큼 아예 제로인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로 돌아가서 누군가가 나한테 너 채권이 뭐야? 라고 물어봤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그때 채권?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채권요? 채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 갚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채권 아닌가요?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럼 너 채무 뭐야? 그러면 뭐 똑같은 말 아닌가요? 그럼 돈 빌린 사람이 돈 갚아야 되는 게 채무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할 것 같거든. 그렇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 채권 이런 단어 하면은 이 생각 나요, 안 나요?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돈이라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채권의 정확한 뜻을 다시 한번 제가 위로 올려드릴게요. 채권이 뭐예요? 한번 읽을까요,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여기 돈 얘기 있어, 없어? 없어. 돈이란 말 없어. 돈이란 말 안 쓰지 또 법서에. 법에서는 돈 이런 게 격 떨어지는 표현 안 씁니다. 저렴해 보이잖아요. 돈 이렇게 안 하고 금전 이렇게. 금전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이 속에는. 없어. 그냥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 틀 속에 갇혀 있으면 채권이 돈하고 계속 연결돼 있으면 딱 그 수준이야. 그거밖에 못 풀어요. 그 틀을 못 벗어나면은. 물론 보세요. 채권 개념이 맞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 쓴 사람에게 돈 갚아. 돈 갚는 행위를 청구하는 것도 채권은 채권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지. 채권은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특정인에게 특정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 그건 모조리 다 채권이고 그 채무자가 해야 될 행위를 급부라 그러는데 그 급부 내용이 어떨 때는 돈을 주는 것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채권이 있고 돈 말고 다른 걸 요구하는 것도 다 채권인 거예요. 그래서 채권에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금전채권 이런 말. 금전채권이란 말이 뭐죠?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센스를 발휘해 보세요. 금전채권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뭐도 있다는 거죠. 비금전채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말고 다른 걸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하는 것 그런 걸 뭐라 한다. 금전채권, 비금전채권. 안일 비자를 써서 비금전채권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넘겨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채권이죠.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달라고 하는 거야. 집을 넘겨달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건 금전채권이라고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뭐라고 불러보세요? 비금전, 안일비자입니다. 비금전채권 또는 특정채권이라고 해요. 얘는 뭘까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돈 줘요. 매매대금 줘요. 대금 달라는 거예요. 이건 돈 달라는 거잖아. 이건 무슨 채권이에요, 여러분들? 금전채권이야.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은 금전채권자가 되고 매수인은 비금전채권자가 되고 둘 다 채권자고 둘 다 채무자인 거예요. 이 기초가 없는 사람이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기초 이론 안 듣고 저 기본, 심화 이런 것만 해가지고 나중에 저기 8월달, 9월달 시험이 임박했는데 가가지고 뭔 소리 하느냐. 나중에 가면 위험부담 이런 얘기 딱 하면 위험부담은 뭐 어떤 얘기냐면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 이후에 건물이 없어졌어. 계약 체결 이후에. 뭐 지진 나서 매실된다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집이 없어서 소유권을 못 넘겨주게 될 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돈은 달라고 할 수 있냐. 집은 못 주게 되었는데 돈은 받을 수 있나? 이 문제를 위험부담이라고 해요. 그럴 때 이 매도인을 위험부담 파트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채무자라고 불러요. 이 매도인을. 왜? 매도인의 채무가 불능이 돼버린 거거든. 집이 불나가지고 없어져서. 매도인도 채무자가 맞고. 근데 그걸 그때도 몰라. 8월 달에 가도. 몰라요. 그때도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냐면은 채무? 돈 주는 거 아니야? 그럼 매매 계약을 했으면 매수인이 돈 주고 매도인은 집 주는 건데 왜 자꾸 매도인을 채무자로 부르지? 거슬리게? 저게 뭐야? 그때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런 기초가 없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도 채무자고 매수인도 채무자인 거 이해되시나? 다만 채무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얘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채무자, 얘는 뭐 해줄 채무자? 대금 지급해 줄 채무. 그러니까 채무가 꼭 돈을 준다는 그 관념을 이 자리에서 당장 내려놓으셔야 돼. 그보다 더 큰 개념인 걸 아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느낌이 좀 오죠? 네. 채권 채무는 그런 거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좀 점점 여기 내려가서 지금 재산권 이렇게 나눈 거고 그 다음에 작용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권리는 어떤 힘인데 힘이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넷으로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지배권, 청구하는 권리, 항변하는 권리, 형성하는 권리. 이 밑에 거는 나중에 차차 하기로 하고 지금 못하고. 지배권. 자,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직접 지배한다는 것은 권리 내용을 그 이익을 실현할 때 다른 사람의 행위가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런 거예요. 권리자 이외에 타인의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물권이 대표적인 지배권이에요. 사실 물권 정의가 뭐였죠? 물건을 뭐 하는 권리 여러분들? 지배하는 권리. 지배가 뜻이 뭐였다?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으면 그 물권 이름이 뭐예요? 소유권. 사용 수익만 할 수 있으면 용익 물권이라 해서 뭐가 있고 처분만 할 수 있으면 담보 물권이라 해서 또 뭐가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배권이 8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는 권리예요. 반면에 채권은 뭐였어? 채권 뜻이 뭐였죠? 누가? 채권자가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뭐를? 일정한 행위. 그 행위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정하기 나름이야. 온갖 행위들이 다 있어요. 그 행위를 뭐 하는 권리죠, 여러분들? 청구하는 권리니까 채권이 전형적인 청구권이지. 그러니까 채권과 물권은 작동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고 채권은 사람에게 일정 행위를 청구하는 거야. 그 다음 뭐 이런 항변이라는 것도 하는 것도 있고 형성되는 차차 배우기로 하고 이런 건.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 공부할 때 저는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는 줄 알고 저 제일 처음 이렇게 외웠거든요.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형성권. 지구는 항성이다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지구 항성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강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써먹었지. 이렇게 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항성. 그랬더니 예전인데 어떤 분이 아니래. 선생님 그거 틀렸대요. 지구는 항성이 아니라 행성이래요. 항성하고 행성하고 다르다네, 과학적으로.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말한대요. 태양처럼. 그 다음에 행성은 그 여기 주위에 돌아다니는 별, 지구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구는 행성이라고 해야 되지 항성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됐다 그랬어요. 그게 뭐 중요하냐고 그게. 여기서 그게 무지 중요한디 이렇게 된 거지. 됐어요. 뭐 하여튼 그래. 물건은 뭐 하는 권리라고? 지배하는 권리. 뭘 지배한다고? 물건을 지배하지. 채권은 뭐 하는 권리라고?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 뭐 하는 권리? 청구하는 권리.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뭐를? 어떤 행위를. 그 행위는 꼭 돈 주는 행위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다른 행위일 수도 있고, 그게 돈을 달라고 하면 무슨 채권이라 그런다고? 금전채권. 돈 말고 다른 걸 요구하면요, 비금전채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나누기도 해요.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자, 절대권, 상대권 이렇게 나누는데, 자, 권리 행사에 있어서 특정 상대방이 없고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절대적 권리예요. 전 세상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서 대세권, 온 세상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다. 대세권이라고 해요. 절대적이다, 대세적이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권. 그 다음에 상대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오로지 어떤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지 다른 사람에게 주장 못해요. 어떤 한 사람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대인권이라고 하고.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채권. 다시 여러분들 개념 정의를 해볼까요? 물권은, 물권 정의가 뭐였죠?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그 속에 어떤 상대방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사람이 없어. 어떤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의 소유자면 이 건물을 그냥 사용수익 처분하는 거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닌 거야. 내가 이 건물의 소유자면 5천만 모든 국민들에게 내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 이건 내 집이야 라고 다 주장할 수가 있으니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물권은 절대적이고 대세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채권은 뜻 자체가 뭐냐면은 그 개념 속에 채권자가 누구에게 이렇게 나가죠? 채무자에게라고 사람이 나오잖아. 그 사람에게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행사를 하면 이상한 거지. 그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행사하면 소금 맞아요. 미쳤다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소금 맞는 장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다시. 매매계약 했어. 매매계약해서 매수인이 매매계약 했는데 계약만 했고 아직 미등기, 아직 등기 안 했어. 등기 안 했으면 소유권이 넘어오진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소유권은 안 넘어왔지만 계약을 했으니까 뭔가 권리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죠. 물권 생겼어요. 채권 생겼어요. 채권. 뭔 채권? 요거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생겼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고 하는, 누구에게 청구하는 거죠? 이 그림 속에 누구에게만? 조카. 저 남자하고 계약한 거잖아. 저 남자가 나한테 소유권 이전을 약속했지 다른 사람이 약속한 것도 아닌데 이거를 오로지 저 갑에게만 행사를 해야 되지 딴 사람에게 청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딴 사람에게 청구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자, 계약을 했어 오늘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계약금 걸고 돌아가는 길에 병이 소유하고 있는 멋진 건물을 발견한 거야. 이 여자가 저 집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어. 이 집이. 이걸 계약을 했을 건데 미리 알았다면. 그래서 이 여기 꽂혔어. 이 건물에 돌아가는 길에. 그래서 집 앞에 딱 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집주인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뭘 했느냐,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대뜸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 라고 청구를 하네, 이 병한테. 그래서 병이 누구세요? 이렇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저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 소유권 이전 청구권자입니다 이렇게 라고 말한 거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이 을에게, 여자에게? 있지. 청구할 권리 있나 없나? 있지. 있지만 이 청구를 얘한테 하면 돼요, 안 돼요?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죠, 여기? 갑하고 계약했는데 어디 가서 청구를 해? 그러면서 뭐 계약서를, 이쪽 계약서를 보여주는 거죠. 방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취득했다고. 네, 그 당신 집 마음에 드니까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얘한테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청구를 딱 해버리네.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그랬더니 이제 여기 병이 알아먹었어. 상황 접수했어. 갔군. 그래가지고 갔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가꾼. 그래서 알았어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마세요. 내 소 걷는 거 드릴 테니까 잠깐 기다려요. 해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소금을 한 바가지 들고 나와가지고 얼굴에 뿌려버린다고. 미친 거 가지고 재수 없게 빨리 가라고.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되시나? 채권을, 이 사람은 채무자잖아. 채무자가 아닌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제 3자에게 채권을 행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친 소리 듣는 거. 미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얘가 이걸 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절대적 권리예요. 상대적 권리예요. 이거는요. 절대적 권리여서 갑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 내 집이야. 내 허락 없이 아무도 들어오지 마.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권은 절대적이지. 채권 청구권은요. 절대적이야? 상대적이야? 오로지 누구에게만? 갑을 뭐라고 그래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세 글자로 채무자에게만. 오로지 채무자에게만. 그리고 채무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채무자예요? 아니면 정해져 있어요? 특정돼 있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채권은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아시겠어요? 물권은 누구에게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인 거지. 여러분들이 수강권, 여러분들 오늘 등록을 하셨나? 등록을 했다 치면은 여러분들이 등록했다는 건 계약을 했다는 거거든. 노원 세롬 학원 원장님하고 계약을 하신 거야. 계약을 했으니 법률관계예요? 인간관계예요? 법률관계. 그럼 여러분들에게 법적 보호받는 힘, 권리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 이름 달기 나름인데 제가 한번 이름을 이렇게 달아봤어. 수강권. 수강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가진 권리. 요거 뭔지 정치 한번 밝혀볼까? 일단 올라가 볼게요. 재산권 같아? 비재산권 같아? 수강권이 여러분들 결국은 그러니까 돈, 인격권, 명예권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은 말씀드릴게요. 이건 수강권은 재산권이에요. 그냥. 재산권이면 거의 뭐 아니면 뭐죠? 물권 아니면 채권 중에 하나야. 뭐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수강권은 강의 들을 권리는 뭔가 물권 같아요, 채권 같아요? 여기 한번 개념에 한번 넣어서 답 찾을 수 있어. 채권이야. 물권 아니지. 물건을 지배하는 게 아니지. 그렇잖아요? 이 건물을 지배해요. 뭘 지배해요? 제가 물건도 아니고 원장님이 물건도 아닌데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지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채권, 특정인에게 여러분들이 다른 특정인이 누굴까? 뭔가를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를 지적하신 거야. 그 다른 특정인 여러분들 채무자가 누구일까? 저일까? 저 아닙니다. 저한테는 청구권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아무 계약관계도 없잖아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청구 못해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원장님하고 계약하신 거야. 원장님이 무슨 행위를 해야 되죠? 원장님의 급부가 뭐죠? 저와 같은 강사들하고 계약을 해서 강의 제공하는 거예요. 이 서비스. 이게 원장님이 해야 될 행위예요. 여러분들 약속한 행위. 이 행위를 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채권인 거야, 이게. 여러분들 수강권이. 수강권이 채권이라는 생각은 안 하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빌려준 돈 받는 거 아닌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계시나? 채권이? 그게 아니죠. 넓은 개념이라고. 수강권이 채권이에요. 그럼 채권이면 금전 채권 같아? 비금전 채권 같아? 우리가 갖고 배웠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게 원장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건가? 돈 달라고 하는 거 말고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거니까 금전 채권 아니면 비금전 채권. 비금전 채권이네. 금전 채권이 아닌 거네.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아마 계약을 하셨을 때 원장님도 여러분들한테 채권을 가졌을걸? 원장님은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할까요? 수강료 내라고. 아마 결제가 끝났을 수 있는데 채무이행이. 그 원장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은 무슨 채권이었을까? 금전 채권, 비금전 채권이요. 금전 채권이었지. 아마 여러분들 채무이행 하셨을 테고 그거 다 결제가 됐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원장님이 하고 한 계약도 쌍무계약인 거예요. 서로 채권자 채무가 되는 쌍무계약하고 여러분들 아마 이행이 끝났을 거고 학원 측의 원장님의 의무는 1년 동안 이행이 계속될 것이고 8월 달까지 아마 제 생각에 8월 달까지일 거예요. 아마 이 계약은. 채무 이행이 계속될 거예요. 이 강의 제공 채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권리는 지배권이다, 청구권이다. 청구권이죠. 누구에게? 원장님에게. 원장님이 우리하고 계약해서 강사들 계약해서 양질의 수업 제공 행위를 청구하는 그 청구권을 지적하신 것. 이고 절대권이다, 상대권이다? 상대권이지. 어디서만 써먹는다 이 수강권은? 노원세롬. 아시겠어요? 자, 이 수강증 들고 저기 에듀윌이 있죠. 저 작년까지 에듀윌에 있었는데 또 온 적이 나눴지만 갑자기 적이 돼버렸는데 저건 아니지만
보세요. 그래갖고 이 수강증을 들고 저기 애들이 가서 한번 수업 들어보세요. 들어가지도 못할 건데 처음부터. 근데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오늘 수강증 검사한다네. 근데 당당하게 보여줬지. 나도 수강권이 있다고. 수강증을, 노원 새로운 수강증을 거기다가 딱 보여주는 순간 아까 소금 맞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생기겠지. 어디서만 써먹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 수강권은 노원 새로운 여기 원장님에게만 청구할 수 있지 아무한테나 청구 못하는 거잖아. 상대적 개념이지 이게. 이해되시나 이런 거? 네, 됐어요.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해나가면은 저기 어려운 내용들도 나도 모르게 알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근본 없이 밑바탕 없이 뭔가를 외우고 냅다 그냥 해버리고 하면 안 되는 거지. 힘든 거지. 나중에 가서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요거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 2시까지는 해야 하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할게요. 권리 변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